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 전문가 조재영입니다. 자, 요새요 상속세 관련된 뉴스, 증여세 관련된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마 주변 분들하고도 상속 증여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또 들으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한번 봤더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요 상속세가 얼마나 늘었나 보니까 세금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대상 인원이 4년 동안 딱 2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미리 알아봤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는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이 19,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으로 따지면 거의 3배 가까이 는 거죠. 당연히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증여세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여는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증여를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또는 대중화돼야 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21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사람이 몇 건이냐, 뭐 몇 명이냐 해도 큰 상관없을 겁니다. 26만 4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년에요. 그러니까 나만 못 받은 겁니다. 이제 증여는 누구나 다 주고받는 굉장히 보편화된 이슈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럼 지금부터 아주 기초부터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를 한 4회 정도 마련을 해볼 건데요. 이번 첫 번째 시간은요, 상속 증여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이 뭔지 증여가 뭔지조차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봐 드리겠습니다. 상속은요,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가면, 쉽게 말해서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재산을 무상으로, 그러니까 공짜로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게 이제 상속입니다. 반면 아버지, 어머니 멀쩡히 잘 살아 계신데 아버지가 야, 이번에 너 결혼하는데 돈 좀 필요하지 않니? 아, 이거 좀 돈 좀 줄 테. 요게 이제 증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예.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가면 뭐라고요? 상속. 살아 계시는데 재산을 주는 건 뭐라 그래요? 증여. 예, 그래서 상속과 증여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용어가 또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피상속인이란 말하고요, 상속인이란 용어, 요거 두 가지가 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피상속인은 누구냐? 돌아가시는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는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신다고요? 그럼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 피 흘릴 수 있죠. 피 많이 흘리면 돌아가시죠. 예,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피 흘리시는 분이 피상속인이다. 뭐 이렇게 좀 유치하게 한번 외워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즉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 오케이. 증여도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재산을 주는 사람, 예,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 살아있을 때 넘겨주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증여자라고 합니다. 주는 사람이 증여자입니다. 예. 받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 수증자입니다. 즉 받을 숫자. 그래서 증여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수증자라고 합니다. 돌아가시는 분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받는 사람 상속인,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시는 분 증여자, 살아있을 때 재산을 받는 사람 수증자. 예, 요거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속은 누가 받게 됩니까? 자, 요게 조금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은 누가 받습니까? 라고 하면 요거는 민법에서 정해줬습니다. 1순위를 누구로 정해줬냐? 직계 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자, 직계 비속은 또 무슨 뜻입니까? 직계 비속은요, 저의 직계 비속을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 딸, 그리고 아들의 아들, 딸, 그리고 내 딸의 아들과 딸. 그러니까 뭐 손주겠죠, 손주. 그러니까 친손주, 외손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직계 비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하면 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손주들도 직계 비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손주들도 같이 상속을 받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들, 딸, 친손주, 외손주가 모두 직계 비속이지만
뭐랄까 레벨이라고 할까요? 그 순위가 아들, 딸이 같은 레벨이죠.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손주잖아요. 아들, 딸이 있으면 아들, 딸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공식처럼 만들면 이거를 이제 최근친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그래서 아들, 딸, 손주들이 다 직계 비속이지만 상속을 받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직계 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만약에 직계 비속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들, 뭐 미혼인 경우가 대표적인겠죠. 또는 결혼했는데 아직 애가 없다. 이런 경우에 직계 비속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받습니다. 즉, 이 순위는 바로 직계 존속과 배우자입니다. 존경합니다 할 때 존입니다. 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죠. 부모님이죠. 물론 직계 존속도 그 윗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모두 직계 존속입니다. 여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망했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모두 생존해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상속을 받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까지는 안 갑니다. 왜? 마찬가지로 최근친 직계 존속이 받는 거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 원칙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배우자는 1순위에도 같이 나오고요. 2순위에도 같이 나오네요. 만약에 직계 존속도 아무도 없고 직계 비속도 아무도 없고, 즉 1순위, 2순위가 아무도 없으면 배우자 혼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즉 배우자는 무조건 상속을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다음 3순위. 그런데 뭐 이런 경우 많진 않아요. 직계 비속도 없고요. 직계 존속도 없고요. 배우자도 없어요. 이렇게 될 때는 형제자매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독신인 경우, 미혼이고 독신인데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형제자매가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형제자매도 없다. 야, 이런 경우 정말 흔치 않지만 이때는 4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 4순위자는요, 사촌인의 반계혈족인데요. 사촌인의 반계혈족은 이제 삼촌 관계가 있고 사촌 관계가 있습니다. 삼촌 관계는 누굴까요? 이모, 고모, 외삼촌, 삼촌 이런 분들이고요. 사촌은 뭐 이종사촌, 고종사촌이 있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친이 가져가기 때문에 삼촌과 사촌이 있으면은 삼촌이 가져가는 겁니다. 삼촌이 없을 때만 사촌이 가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상속의 순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누가 받는지는 알게 됐는데 얼마큼씩 받습니까? 이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뭐냐? 배우자는 무조건 1.5고요. 배우자 외 다른 모든 상속인은 그냥 1입니다. 예, 그래서 배우자만 특별히 우대를 해드리는 겁니다. 배우자만 1.5, 그 외 상속인은 모두 1이다. 자, 그럼 사례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아버지가 35억을 남겨주셨는데 아버지 이름에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머니는 1.5, 아들, 딸은 상속인인데 1이 되겠죠. 직계 비속과 배우자 1순위로서 상속을 받으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상속의 케이스겠죠. 자, 그러면은 상속 재산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어머니가 15억, 1.5, 아들이 10억, 딸이 10억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배우자만 1.5, 다른 모든 상속인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수로 생각하면 이 경우는 3.5분의 1.5가 어머니 몫이고 아들, 딸은 3.5분의 1, 3.5분의 1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예시를 좀 깔끔하게 내드리기 위해서 숫자를 일부러 좀 깔끔하게 냈는데요. 이 계산하다 보면 소수점 이하로 막 좀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율하고 증여세율은 어느 게 더 높을까요? 네, 정답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법이 따로 있고요. 증여세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법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해준 세율도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다르게 느껴지나요? 왜냐하면 그 세율을 계산할 때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은 뭐냐?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다양한
공제들을 뺀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세율은 상속세나 증여세나 모두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이 상속이든 증여든 똑같습니다. 50억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을. 자, 50억이면 그냥 50% 곱하니까 25억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구간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1억까지는 10%니까 1,000만 원 계산해야 되고요. 1억에서 5억까지는 4억에 20%니까 8천만 원. 5억에서 10억은 5억이죠. 여기에 30%입니다. 1억 5천. 10억에서 30억까지는 20억이죠. 여기에 40%니까 8억이 되겠네요. 30억에서 50억까지는 20억에 50%니까 10억이겠죠. 요거를 쫙 더하면 20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저는 암산이 바로 되나요? 예, 제가 암산한 게 아니고요. 요 5개, 최대 5개까지의 별도의 계산을 모두 따로따로 하려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누진공제액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만약에 50억이면 50억 곱하기 50% 빼기 4억 6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 5단계를 더한 거하고 동일한 값이 딱 나오도록 미리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과표가 50억이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50억 곱하기 50% 빼기 4억 6천 하면은 그대로 20억 4천만 원이요 하고 딱 나온다는 겁니다. 누진공제까지 외워두시면 훨씬 편하겠죠. 자, 그럼 이어서 증여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또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에 빨간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살아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15억, 아들한테 10억, 딸에게 10억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요. 상속하고 증여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요거 잘 들으세요. 또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올 얘기입니다. 상속세는요. 유산세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속세는 아버지가 남긴 돈이 얼마냐. 이게 35억이죠.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즉 어머니가 15억, 아들, 딸이 10억 남긴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은 거는. 아버지가 35억을 남겼기 때문에 이 35억을 가지고 공제를 하고 세금 계산을 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유산세 방식은 남긴 재산, 즉 아버지의 저 35억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세금이 좀 더 많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증여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증여는요. 아버지가 35억을 살아있을 때 어머니에게 15억, 아들에게 10억, 딸에게 10억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35억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증여세는요. 누가 중요하냐면 받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상속은요. 남겨주는 사람, 돌아가신 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얼마를 남겼냐를 가지고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과 달리 증여는 받은 사람, 즉 어머니는 15억을 가지고 계산하고요. 아들은 10억, 딸은 10억. 요걸 가지고 따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아무래도 이 취득세 방식,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상속세도 이런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줄까 하고 지금 현재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바꿔줬으면 좋겠는데요. 이 상속세 유산세 방식하고 취득세 방식은 쉽게 말하면 상속은 돌아가신 분 중심이다. 증여는 받는 사람 중심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배운 용어를 적용해 볼까요? 상속은 피상속인 중심, 증여는 수증자 중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요. 간단하게 용어 정리하고 상속과 증여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